2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무려 30년을 함께한 소중한 동반자였죠. 병원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미선아, 혼자서도 꼭 행복하게 살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만 생각해.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행복이 이렇게 어려운 숙제인 줄. 혼자 산다는 것이 이렇게 막막한 줄.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그날, 집 안은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남편이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어요. 여보, 나왔어. 그런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딸 수정이가 걱정하며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자. 아니면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올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혼자 살 수 있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습관적으로 두 사람분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죠. 아, 이제 나 혼자구나.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도 오늘 있었던 일을 누구와 나눠야 하나. 모든 게 막막하고 공허했어요. 친구들이 걱정해서 자주 연락했어요. 미선아,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아. 응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응, 괜찮아, 별일 없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남편이 쓰던 베개를 안고 잤어요. 남편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어서. 옷장을 열면 남편 옷들이 그대로. 차마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슬픔이나 그리움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완전히 정체되어 있구나.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구나.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거든요.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회색빛 머리카락에 움푹 들어간 볼, 초점 없는 무표정한 눈동자. 이게 정말 55세 여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80세 할머니의 모습인가?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지금 나를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변화가 필요했어요. 뭔가 달라져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 나이에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맴돌았어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어요. 어느 날 딸 수정이가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다음 달에 예식 날짜 잡을 거야. 당연히 축하해야 할 소식인데. 왜인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정이마저 떠나면 진짜 완전히 혼자구나. 그런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결혼 준비로 바빠진 딸은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못했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새 출발을 준비하는 딸을 엄마가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외로움은 2배가 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토요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옛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어요. 어머, 미선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남편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순간 입이 꽉 막혀버렸어요. 아, 그게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 정말 죄송해요. 전혀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제 표정으로 다 드러났나 봐요. 언니 정말 많이 힘드시겠어요. 혹시 요즘 뭐 하는 일 있으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럼 언니 몸조리 잘하시고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에서 본 젊은 연인들,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 나누는 부부들, 공원에서 손잡고 산책하는 노부부까지. 모든 게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나도 저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에 더욱 우울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했지.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한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지내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어요. 샤워도 이틀에 한 번 겨우겨우. 머리도 며칠째 감지 않고. 완전히 자신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택배가 왔는데, 배송기사 아저씨가 이상하게 친절했어요. 부인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가세요? 안으로 들여다 드릴까요? 그때 번뜩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 완전히 혼자 사는 불쌍한 중년 여자로 보이는구나. 그런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이는구나. 더욱 처참해졌어요. 친구 순이가 심각하게 걱정하며 전화했어요. 미선아,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완전히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 별일 없어. 괜찮은 게 어디 있어. 목소리만 들어봐도 완전히 죽어 있잖아. 나 진짜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 그때 딸 수정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주말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엄마, 진짜 걱정돼. 뭐가 걱정이라는 거니? 엄마, 지금 완전히 우울해 보여. 예전 우리 엄마 모습이 전혀 아니야.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아빠가 정말 슬퍼하실 것 같아. 그 말에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정말 남편이 지금 나를 본다면 어떨까? 이렇게 포기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엄마, 제발 뭔가 좀 해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활동이라도. 예를 들어 어떤 것들. 산악회나 댄스나 요가 같은 거. 댄스는 자신이 없고. 산악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는 해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바로 순이에게 전화했어요. 산악회가 어떨까? 미선아, 갑자기 왜? 수정이가 뭔가 시작해보라고 했어. 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런 거 권하고 싶었는데. 순이가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소나무 산악회가 있어. 정말 분위기 좋고 사람들도 괜찮아. 어떤 사람들이 주로 다녀? 50대, 60대가 대부분이야. 다들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자녀 키우기 끝난 사람들이지. 남녀 비율은 어떻게 돼? 거의 반반이야, 반반. 남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얼굴이 부끄러워졌어요. 나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 뭔 소리야, 당연히 괜찮지. 미선아, 나이는 정말 숫자야. 중요한 건 마음이고 의지야. 순이가 계속해서 격려해줬어요.
일단 한 번만 나가보자. 혼자 가는 건 좀 무서워. 내가 같이 갈게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어요. 체력이 많이 딸릴 텐데.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제대로 따라갈 수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이틀 후 등산용품점에 갔어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누구랑 등산하시게 되세요?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좀 당황했어요. 55세가 벌써 어머님인가? 친구들이랑 산악회 나가려고 해요. 아, 그러시는군요. 처음이시면 이 정도 장비면 충분하실 거예요. 새로 산 등산복과 등산화, 등산 배낭까지 한 벌 장만했어요.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서봤어요.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활기차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설레었어요. 딸 수정이가 크게 기뻐하며 응원해줬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 보여.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이네. 진짜 잘 어울려. 완전 등산가 같아. 오랜만에 듣는 딸의 칭찬이었어요. 첫 산행 날이 다가왔어요. 집합 장소인 지하철역 3번 출구고 순이와 함께 약속 시간에 맞춰 갔죠.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다들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고 웃음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한 남성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시죠? 네,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김동호입니다. 회장을 맡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목소리도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오늘 첫 산행이시니까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기는 거니까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같이 친절했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새 얼굴이네요. 반가워요.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에요. 분위기가 정말 따뜻했어요. 드디어 산에 도착했어요. 10월 중순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갛고 노란 단풍잎들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공기도 정말 맑고 상쾌했어요. 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산을 찾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런 기분.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등산을 시작했어요. 처음 10분 정도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쉬운데? 하지만 15분쯤 지나니까 벌써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헉헉.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동호 씨가 바로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나요? 조금 숨이 찬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쉬어 가시죠. 다른 분들에게 미안해서 그런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And narrow down, 구체적 관계 발전. 그렇게 산악회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기다려지는 하루였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체력이 많이 늘었어요. 처음엔 30분도 못 버텼는데, 이제는 2시간도 거뜬했어요. 사람들과도 점점 친해져 갔고, 특히 동호 씨와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느 날 중간 휴식 시간에 동호 씨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미선 씨는 왜 산악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딸이 권해서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뭔가 활동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구나. 저도 비슷한 이유예요. 동호 씨도 그러세요? 네, 7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이런 모임이 큰 도움이 돼요. 비슷한 상황의 사람끼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 그분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그래서인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생겼어요. 산행 중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모두들 당황해서 우왕좌왕했는데, 동호 씨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기 정자가 보이네요. 모두 저쪽으로 대피하시죠. 빨리 뛰어가세요. 정자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20명이 모두 들어가기에는 좀 비좁았죠.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이 앉게 되었는데, 저는 동호 씨 바로 옆에 앉게 되었어요.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말이에요. 많이 추우세요? 조금 춥네요. 그러자 동호 씨가 자기가 입던 재킷을 벗었어. 제 어깨에 살며시 걸쳐주는 거예요. 이거라도 두르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두세요. 그분의 체온이 배어있는 재킷. 정말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따뜻한 건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와 배려.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비가 그쳤어요.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겠네요. 조금 아쉬웠어요. 더 오래 그 자리에 있고 싶었거든요. 그날 하산할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설레고 두근거리는 기분.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내가 동호 씨를 좋아하는 건가? 55세에 이런 감정이 생기다니.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뛰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4달째가 되었을 때 동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미선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산행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이었어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솔직히 만나고 싶기도 했어요. 좋아요.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로 마주 앉으니 좀 어색했어요. 어색하지 않으세요?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그분이 먼저 말을 꺼내 주었어요. 미선 씨는 어떻게 혼자가 되셨어요? 남편이 3년간 투병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힘드셨겠어요, 정말. 저도 7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역시 암이었어요. 그래서 미선 씨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도 저처럼 외로웠던 시간들, 힘들었던 나날들을 보냈구나. 그런 생각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날부터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산행 후에 커피를 마시거나, 가끔 점심을 같이 하거나, 천천히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요. 하지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났는데 젊은 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주문하시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니. 우리가 그렇게 보이나 봐요. 동호 씨가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시선으로는 보지 않는구나. 하지만 더 큰 시련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산악회에서 몇몇 회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 씨랑 회장님이 요즘 너무 친한 거 아냐? 나이도 있는 사람들이 보기 안 좋아. 뭐 그런 나이에도 그런 게 있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좋아하는 마음이 죄가 되나?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동호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그런 말 들으셨나요? 네, 들었어요. 우리 좀 조심해야 할까요? 미선 씨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동호 씨가 정말 좋아요. 저도 미선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주변 시선도 그렇고 우리 나이를 생각하면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나이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잖아요. 미선 씨 말이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포기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봐요. 사람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봐요. 그렇게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5개월째에는 더 큰 시련이 왔어요. 딸 수정이의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정이 어머니, 요즘 산악회 다니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도 되고 좋죠. 그런데 거기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반반 정도 됩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 뭐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수정이한테도 안 좋잖아요. 그 말에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산악회 다니는 게 문제인가? 남자들과 어울리는 게 죄인가? 집에 와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찾은 생의 활력인데,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인데,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동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선 씨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선 씨를 정말 좋아해요.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좋아해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동호 씨,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걱정이 돼요. 뭐가요? 나이도 있고 사람들 시선도.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말이 맞았어요. 미선 씨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동호 씨. 집에 와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새로운 사랑 이 나이에 가능할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일주일 후 동호 씨에게 답을 했어요. 저도 동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미선 씨. 딸 수정이에게도 말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정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딸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어요. 첫 정식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어요. 어색하지 않으세요?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해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젊은 커플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데이트하시네요. 정말 보기 좋으시다. 처음엔 기분이 나빴는데 동호 씨가 말했어요. 우리도 저들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맞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6개월 후 동호 씨가 제안했어요. 미선 씨, 우리 결혼해요. 결혼이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걱정이 많았지만 용기를 냈어요. 딸에게 정식으로 말했어요. 수정아,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엄마. 결혼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웨딩드레스 가게에서 직원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혹시 딸분 결혼식이세요? 아니요, 제 결혼이에요. 55세 신부가 그렇게 놀라운가요? 결혼식은 소규모로 했어요. 가족들과 산악회 회원들만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미선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도 희망이 생겼어요. 특히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우리도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호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신혼부부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축하받는 기분. 정말 행복했어요. 성산일 출봉에서 일출도 보고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지금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동호 씨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 집도 마련했고 함께 하는 취미도 늘었어요. 산악회는 물론이고 요리교실도 독서 모임도 여행도 자주 가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그게 우리 관계의 비밀이에요. 딸 수정이도 자주 와요. 엄마 정말 젊어졌네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동호 아저씨 고마워요.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산악회 새 회원들에게 말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 용기예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제로 저를 보고 용기 낸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60세에 새로 연애 시작한 분, 65세에 재혼한 분, 70세에 새 취미 시작한 분까지 모두 저에게서 영감받았다고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도 그래요. 혹시 지금 혼자서 외롭다면, 새로운 시작이 두렵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진짜 숫자일 뿐이에요. 55세든 60세든 65세든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저처럼 산악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댄스 교실이든 요리 교실이든 봉사활동이든 독서 모임이든 용기 내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문을 열고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새로운 인연도, 새로운 사랑도, 모든 게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혼자서 외로워하고 계실 분들,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 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55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첫 걸음이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그 한 걸음만 내디디면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저도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산악회에 처음 나갈 때 떨리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동호 씨를 만날 수 있게 해줬고, 새로운 행복을 찾게 해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용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젊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젊은 거예요. 사랑도 꿈도 희망도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용기를 내세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감사합니다.